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진담!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강영규 대표님, 임기만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한 학생과 재간둥이 이영은 학생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가까워지면서 취준생들이 필기나 면접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두 학생은 어떤 준비하고 있나요? 네, 저는 재충전을 위해서 어제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야, 운동했습니다.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못 일어날 뻔했는데 아닙니다. 예. 네, 체력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네요. 좋은 우리 자세예요. 영훈 학생은 자, 너무 체력 관리하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네. 예. 어떤 거? 저 휴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덥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휴가 필요하죠. 네. 요즘은 새로운 전형도 생기고 이제 면접 방식도 변화가 좀 많아졌죠. 네. 그래서 뭘 하나 준비를 해놓으면 자꾸 바뀌니까 사실 취준생들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갈팡질팡. 네, 그런데 최근엔 기업에서 지원자들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창의성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역할 변화 때문입니다. 역할 변화. 예. 사실 우리가 정보 수집이나 지식은 이제 이런 것들을 대체해 주는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바로 컴퓨터죠. 컴퓨터. 예, 또 이제 영문학과 나왔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 또 노동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노동은 예, 로봇가 대체를 해줍니다. 발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버트. 야. 시 영문학과. 외국인이다. 그래서 이 노동은 로봇이 대체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러한 그 대체되는 역할을 네.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 고객들은 새로운 제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혁신과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따라서 창의성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동료에 대한 이해심과 업무에 대한 인내심도 높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창의성 돋게 면접을 보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창의성 면접의 모든 것. 첫 번째 키워드. 맞짱 토론. 맞짱 토론? 면접관하고 맞짱 뜨는 거 아닙니까? 누구랑 맞짱을 뜨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 누가 맞짱 뜨시겠습니까? 자, 준비하신 분이 발로 찌고 자, 준비하신 분이 혹시나 누구시죠? 네. 영훈 네. 학생, 네, 첫 번째 키워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창의성 면접은 지원자와 면접관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원자가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면접위원이 추가 질문을 하면 지원자가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논리적 전개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 그 논리력과 설득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일단 면접관과 붙는 그 맞짱 토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스릴이 좀 넘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일단 강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게 그 면접관과 어느 정도로 좀 맞짱이라기는 좀 그런데 맞짱을 붙어야지 할까요? 좀 많이 심하면 좀 안 되겠죠. 그럼요. 예. 너무 심하면 괘씸죄에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아쉽게도 그래서 예. 최대한 자기 의견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되 네. 기본적으로 예의를 그쵸. 바르게 반말은 이렇게 안 해주는 되는 걸 거죠. 예, 면접관들은 예. 좋아합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서도 또 면접관이 이제 중간에 토론을 하다가 네. 아니라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면 본인의 생각이 아무리 확고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면접관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좋습니다. 융통성 있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원자들끼리만 해도 엄청 떨리는데 네. 면접관과 토론이라니. 그래도 우리 한 학생은 잘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왜냐면 깔 게 없어요. 좀 완벽해요. 네, 저도 떨지는 않는데 네. 작년에 실제로 한 면접관분이 저한테 약간 토론을 시켜보신 적이 있어요. 자기와 같이 직접. 하자고? 네네. 근데 제가 의견을 하면 거기서 반박을 그건 아니지 않니?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약간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기려고 들었어요. 약간. 그래서 너무 따박따박 그렇게 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맞짱 토론의 말이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토론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나의 그런 뭐랄까 나를 어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지지 않는 모습에서 당차게 말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는 많은 구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오해를 조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네. 창의력 면접의 모든 것.
두 번째 키워드는 과연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뭘까요, 이게? 아니면 약자 아닐까요? 약자. 오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자, 우리 약자. 이 삼행시는 또 우리 영훈 학생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유, 갈까요, 오바마? 그럼요. 자, 오! 오늘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 이유는 기회는 다. 바로 마주 앉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예요, 최고 정말 기가 막혀요. 문제 두 개. 대단하십니다, 네. 진짜. 오바마네. 대단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네. 오바마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박윤주 예. 대표님. 네. 자, 지금부터 강현규의 맞짱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영훈 학생. 예. 오바마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이 건강보험 제도가 우리 취준 진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해 주세요. 당황하지 말고. 삼행시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저 뭐 잘못했나요? 하겠습니다. 자, 지금 76글자 정도 됐으니까 76행시 정도. 자, 근데 뭔 뜻인가요, 선생님, 이게? 이 문제는요. 네. 삼성의 창의성 면접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실시한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제도 일명 오바마 케어죠. 가 삼성 모바일 네. 비즈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문제입니다. 실제 이 삼성에서는 헬스케어 사업이 미래 성장 동력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건강 정보가 집약되는 이러한 내셔널 헬스케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언젠가 나를 반짝이게 할 테니까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면접의 모든 것 마지막 키워드. 요령. 오, 창의성을 묻는 질문에도 요령이 있다, 뭐 이런 요령이 걸까요? 있다, 이런 준 것 같긴 하네요. 예, 뭘까요? 마지막 키워드 준비한 우리 한 학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의성 면접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 거침없는 입담, 뭐 반짝이는 아이디어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느끼는 거는 요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 면접도 이걸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 요령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마치 서류나 다른 일반적인 면접에 그런 스킬, 요령을 배우듯이 창의성 면접도 이렇게 배운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남에 위치한 한 학원에서는 창의성 면접에 대비해서 맞춤형 컨설팅도 해주고 자소서 첨삭도 해주고 그리고 삼성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이 창의성 면접에 대비한 교육도 해준다고 해요. 근데 이 가격이 좀 어마어마한 게 한 번에 25만 원이라고 일회예요? 하네요. 네. 굉장히 근데 이게 비싸네요. 1회로는 좀 부족하니까 여러 번 하게 되면 그 지출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창의성 면접에도 취업 사교육 바람이 불어오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창의성 면접이 이제 요령을 배워서 말을 하는 순간 이게 창의성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이게 좀 창의성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창의성 면접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적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창의성에 대한 부분 논리적 추론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논리력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구글에서 실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골프공의 홀이 몇 개인지 네. 이걸 맞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한 학생이 정답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포기했는데 이 학생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의 나름대로 논리력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풀이해냈어요. 답은 틀렸지만 면접 과정에서는 그 과정을 높이 산 거죠. 따라서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근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의성 면접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기업의 창의성 평가 필요한가? 가치 있는 시도 대 늘어난 부담입니다. 네, 일단 먼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 외치다가 열심히 떨어진 26세 취준생입니다. 사실 전 고스펙에 미모까지 겸비했는데요. 이상하게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너 어디 가냐? 학원 간다. 네가 뭐 더 이상 배울 게 뭐가 있니? 스펙이랑 스펙은 다 있으면서. 야, 아니. 창의성 면접 컨설팅 받으러 가. 무슨 창의성을 그런 걸 봐. 창의성을 컨설팅을 누가 해줘? 나 아무래도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게 너무 뻔한 대답만 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 바보야 그러면 컨설팅을 받으면 안 되지. 거기 가서 뻔한 답을 받아올 텐데. 아니지. 창의력 돋지만 인사 담당자만의 쏙 드는 대답을 배워오는 거지. 너 이렇게 창의성 배웠다가 입사하면서 다 부락난다. 입사해서 창의력 같은 거 쓸 때 있겠냐. 그냥 입사하기 위한 거지. 일할 때도 쓸 거 아니면서 창의력은 대체 왜 보는 건데? 보석을 가려내고 싶은 거겠지. 나는 보석 따러 간다. 안녕. 안녕. 야, 네. 이 신기하네요. 최근 대기업들은 앞다퉈 창의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면접 시험장에 와서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 맡겨만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떨어지겠죠. 그렇죠. 좋았네요 지금. 예. 인사 담당자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이제 과거에도 보면 재밌는 사례도 있는데요.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말해라.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 타이어 지원자가 모든 타이어는 입으로 불어넣겠습니다. 뭐 현대중공업 지원자가 라이터로 영접하겠습니다. 산소통도 주지 마십시오. 라이터로 영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입사 후 포부를 밝힌 친구들도 붙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일명 마당새형 인재로 분류돼서 채용해서 탈락 100%입니다. 물이 쓰네요, 저는. 그렇죠. 보니까. 타이어를 네, 입으로 입으로 문다니. 얘기하는 거 참. 참. 네, 이 창의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관념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와 같은 그 한계성을 빌미 삼아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독특한 질문이나 아니면 이제 자체 인성, 적성 검사로 좀 창의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죠. 그래서 이 사실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창의성을 보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차차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의성 평가가 가치 있는 시도다 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창의성 평가 필요하다 팀 1분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를 발표할 때마다 늘 최상위권 기업들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라 불리는 IT 기업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경직되고 일률적인 사고를 통해 목표치에 접근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졌었는데요. 그래서 늘 모범 답안이 존재하고 그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학원을 다니고 정답 이외의 것은 모두 무시하였죠. 그러다 보니 창의성이 말살이 되고요. 급변하는 사회에서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왔을 때 정답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판단력인데 그 판단력은 어찌 창의력에서 나온 거고요. 창의력이 없으면 어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이제는 그 목표를 만들어내고 창의성을 통해서 판단력을 갖출 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창의력 평가 늘어난 부담이다 팀도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기업의 창의성 평가 필요하지 않다 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기업에서 창의성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영훈 학생의 말처럼 창의력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하지만 이것이 경쟁이나 평가의 기준으로는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면접 평가자 입장에서 창의성은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뿐더러 준비하는 취준생 입장에서도 부담만 커진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우선 창의력의 판단 기준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돌발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인재로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창의성 면접은 취업 시장에 사교육 시장만 키울 뿐입니다. 실제 여러 학원에서 고액 컨설팅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제 업무에서 창의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며 이를 배워가면서 창의성도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사 과정에서 창의성 평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원자들이 보여주는 생각이 정말 본인의 창의성인지, 이 창의성이 회사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각자 의견이 있을 텐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은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저희가 먼저 이 창의성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창의성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대답이 창의적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 있는 게 창의성이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입사한 회사에서 너는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가 됐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누구나 다 정말 독특하고 맞아요. 창의적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정말 디즈니 같은 훌륭한 인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물론 그런 사례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창의성을 객관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뭔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의성 자체가 당연히 주관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술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것을 객관화할 수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또 기업에서 묻는 기업 창의성 면접에서 묻는 창의성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를 또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플러스 논리성,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기 때문에 꼭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런 점에서 내가 이 회사에 잘 맞다 이런 게 잘 드러난다면은 좀 평가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창의성 평가에 대한 이게 과연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창의성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대한 토론은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창의성 평가가 주관적이라는 부분 요소도 개입이 되는데 과연 창의성을 평가하기로 한 그 평가 툴이 정말 입사 후에도 정말 창의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정말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짚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해가 여기 좁혀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창의력 평가에 대한 정말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로 좀 좁혀서 우리가 토론하는 게 좀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창의력 평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창의성 평가가 주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역량을 따져봤을 때 주관적이지 않은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학점이나 외국어 빼고는요, 사실은 모두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현대 기업사회에서 봤을 때 이제 창의성은 우리 사회의 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혁신이 정말 우리 기업을 살리는 그야말로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는 창의성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이 좀 있어요. 과연 모든 사람에게 창의성이 필요한가, 모든 직무에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례로 우리가 모든 직무에 있어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직무가 대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창의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이나 연구 개발 이런 직무에서는 창의성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겠지만 과연 생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으면 좋겠지만 과연 그게 저 창의성이 우선순위겠느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 대표님 말씀인데 모든 직무에 창의성 평가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창의성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연결을 시킨다면 창의성에는 예술적 창의성과 비즈니스적 창의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적 창의성은 자기가 하는 업무 이내에서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시도하는 이런 노력이거든요. 이렇게 창의성의 범위를 한정한다면 사실 모든 직무에서 창의성이 배가 되면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창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부분의 기능은 로봇이나 컴퓨터가 대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역할은 변화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식 근로자로 하는 지름길에 바로 창의성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개선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기업의 성과나 변화에 대한 이러한 성과는 커질 것이다. 네. 네. 네, 창의성을 그 예술적 창의성과 비즈니스적 창의성으로 구분해 주셨는데 저는 비즈니스적 창의성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나 업무의 숙련이 되면 오히려 같이 쌓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뭔가 지원자도 이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약간 잠재성만 있는 인재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를 배우면서 창의성을 쌓아가는 것이지 뭔가 그런 특수한 생각이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그게 곧 업무의 창의성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의성은요 사실은 타고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역량 모델링을 얘기할 때 수면 밑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는 타고나면서 가지고 나는 특질이기 때문에 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비즈니스적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 여기에 더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뽑을 때부터 어느 정도 창의성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에서는 당연히 미래에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생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기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창의성 평가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를 내고 정말 창의성은 좋은데 실행력이 없으면 꽝이거든요.
그래서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연구 개발이나 마케팅에서 창의력을 발휘했던 부분들을 이걸 더 오히려 실행력으로 실행을 옮기는 이런 사람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각각의 모든 직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기획만 하고 어떤 사람은 실행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도 하고 실행도 하는데 그 비중이 다를 뿐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딱 봤을 때 어떤 직무는 창의성이 정말 중요한 직무. 근데 어떤 직무 같은 경우 우리가 봤을 때 더 비중이 실행력이 더 중요한 직무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창의성 평가도 그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이 신뢰성에 기반을 두고서 좀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약간의 반론이 있는데요. 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 임 대표님께서는 예를 들면 마케팅, 생산, 뭐 생산 기술이 있다면 창의성이 그래도 비교적 덜 필요한 직무를 어떤 직무로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면은 생산은 전체적인 창의성보다는 저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케팅에 비해서는. 예. 아무래도 균일화된 그 제품을 갖다 생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도전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목표의식이 더 강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생산은 필요성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생산직에 김규환 명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명장. 예. 이분은 정말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분이거든요. 근데 생산에 근무를 하시면서요. 무려 66개의 제품을 전부 다 국산화를 시켰어요. 일본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창의적인 노력이죠. 본인이 끝까지 연구해서 창의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어떤 분야든지 창의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기업의 성과를 높여주는 핵심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저도 창의성 있는 인재가 기업에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창의성을 과연 단시간의 면접이나 평가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과연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에 저는 의문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면접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인적성 문제를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정확하게 영훈 학생의 창의성은 몇 점, 뭐 강 대표님의 창의성은 몇 점이라고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창의성이 있는데도 없다고 평가될 수 있고 없는데도 있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 자의적인 기준을 과연 입사라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뭐 저도 그런 오류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해서 큰 맥락의 흐름까지 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의 미래 발전의 원동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창의성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보면요. 재능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10위입니다. 네. 그다음에 기술 지수가 6위거든요. 네. 그런데 창의 계층 지수는 14위에 불과해요. 따라서 이 부분을 기업들이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취준생 입장에서도 창의성 면접 때문에 학원을 찾는 취준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알바천국이 대학생들의 월 평균 취업 사교육 비용을 조사했더니 네.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25%나 됐고 또 그리고 30만 원 이상을 쓰는 학생들도 18%가 넘었어요. 이런 식으로 취업 사교육에 굉장히 부담이 큰데 창의성이라는 뭔가 정형화되지 않은 면접이 더 확대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의존하는 취준생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삼성이 이번에 창의성 면접을 시작하면서 밝혔던 게 취업 사교육으로 되지 않는 어떤 평가를 하겠다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또 이게 생각해봤을 때 이게 사교육으로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요령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많이 생기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계속 문제 유형은 바뀌고 문제 계속 겹치는 게 없다면은 사교육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또 좋게 보는 게 뭐냐면요. 또 삼성이란 그 우리나라 인류 기업, 리딩 기업이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경향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취업 문화가 될 거고요. 취업 문화가 되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도 어떤 창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대입 과정에서 창의력을 보는 게 커질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대한민국이 창의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은 학생 강현규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강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의성 평가가 인사 담당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의성을 갖고 있더라도 합격하지 않을 수 있다.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있다. 네. 밀렸어요.
있어요. 예, 그러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제 아까 창의성만 정말 창의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소양이 바탕이 된 다음에 창의성이 있다면 기업에서는 당연히 쌍수를 들어서 그분을 합격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 채용한 다음에는 이제 요소요소에 또 창의성을 발휘할 만한 업무가 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훈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접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지원자와 틀에 박힌 지원자가 있으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지원자 더 매력 있다. 대답할까요? 네. 아니다. 아니다? 당연히 새로운 틀에 것을 박힌 게 더 하는 게 좋다고 아니다. 말씀이신가요? 아니다. 일단 아니다. 아니, 이거 당연하게. 저는 거의 90%가 울려요. 저는 그렇게 뻔히 알고 있지만 예, 예. 아니다. 왜 아니다, 그런지 왜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면접 질문에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로 구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답이 정해져 있는 답변, 그렇지 않은 답변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짧은 시간에 면접관이 저의 생각을 알고자 하지만 제가 예를 들면 연출된 답변을 한다면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오래 다닐 것인가? 뻔하잖아요. 오래 다닌다잖아요.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질문들이 소위 폴리티컬리 코렉트한 퀘스천들인데 면접관들이 이런 답변을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때 새로운 시각 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듣기 원하는 답변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서울시의 바퀴벌레가 몇 마리냐 이런 게스메이트와 같은 이러한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들은 독창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좋겠죠. 저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알겠습니다. 개변이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자, 하은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생각을 하는 지원자를 뽑았다가 피본 기업들이 많다. 그건 없다. 많지 않다. 피본 경험이 없다. 특이하면 뭐, 이게 세 번이나 자극을 주는데요. 아닙니다. 이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 뭐 특이한 지원자를 뽑았다가 피를 본 기업 일단은 저는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업에는 다 채용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이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 때문에 저는 피해를 본 경험은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기업에서 그 창의적인 지원자를 뽑아놓고도 기업 문화가 창의적이 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직을 스스로 떠나는 경우는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예. 영훈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의력과 창의성, 사교육으로 준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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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렸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창의력이라는 것들은 평소에 얼마나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생각의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학원에서 창의성과 관련돼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은 단순한 요령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생각, 사고의 힘을 기를 필요가 있는데 학원에서는 단기적으로 그냥 논리적인 것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의 창의성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듣겠습니다. 하은 학생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혁신과 도전이 강조되면서 창의성이 기업 면접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이 경쟁의 평가 기준이 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창의성이라는 것은 평가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측정할 수도 없으며 불안한 마음에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취준생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문제를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능력은 업무를 배우고 또 수행하면서 충분히 축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입사 과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경영학회인 AMA에서 포춘 500대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세기 생존에 가장 중요한 인재 요소는 창의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과 다양한 위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뉴얼화된 상황이 아니라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도태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을 주는 것은 창의력입니다. 이미 애플이나 구글 같은 세계적인 선도하는 IT 기업들은 이미 창의성 면접을 도입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세를 늘 동경하지 말고 우리 한국 기업에서도 창의성을 보고 잘 뽑아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 공채가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이제 또 창의성 학원을 미리 다녀야 하나마나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창의성이란 건 여러분들의 그 깊은 통찰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배웠다가 더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네. 어떤 평가는 여러분들의 미래 가능성을 파악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미래를 당당히 보여주면 어떨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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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e got